앞에서 사랑의 하츄핑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 2가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글로벌 흥행 수익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 2번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근데 또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교육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네.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 1, 2가 네. 진짜 그 심리 네.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표현해 준 거잖아요. 네, 네. 보니까 딱 5가지 감정이 1편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네. 요 구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기 네. 때문일까요? 사실 기본적인 감정이 몇 개냐는 부분은 학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의 내리기 나름. 네, 뭐 예를 들어서 왓슨 같은 분은 한 3개 정도로 보시기도 하시고 이번 애니메이션에 이제 자문으로 참여하셨던 에크만 같은 경우는 6개로 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씩 학자마다 기본 감정의 수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그래도 고증이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증이 잘 돼 있다. 네, 네. 일단 대표적으로 5가지의 감정으로 줄인 거는 이제 스토리를 또 잘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그 라일리. 네. 근데 그 라일리랑 가장 친하거나 그 핵심 감정이 기쁨이 역할이더라고요.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의 핵심 감정이 기쁨인 거예요? 아니면 영화에서 설정만 그런 걸까요? 사실 저희 업계 이제 약간 비밀 아닌 비밀인데 네네네.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이 무엇이냐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네, 거예요? 다른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네네. 거기를 주요로 점거하고 계시는 분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장.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완전 정신센터장. 그렇죠. 예. 그 반대로 슬픔이는 이제 거의 들어오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자꾸 이게 기쁨이가 그렇죠. 진정시키고 네. 저쪽 가 있어 이러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요, 우리도 좀 그래요. 우리도 특정한 핵심 감정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경향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좀 기쁨이를 많이 동원하죠. 그냥 괜찮아요. 뭐 좋아요. 한창 신나요. 뭐 네. 아유 저는 뭐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있는 경향성이 있고 예. 또 약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버럭이가 사실은 좀 핵심 감정일 수도 있고요. 버럭이가 센터장. 네, 예.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좀 까칠하고 좀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좀 까칠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 감정 컨트롤 센터의 중심부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2편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어비가 추가가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런 감정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일까? 이 설정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이제 그런 감정들이 다 있는데 사실 저는 아주 그래도 잘 잡은 게 뭐냐면 이 영화가 네. 사실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될 때는 부모의 울타리에서 예.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울타리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세계에서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친구도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라일리도 바로 그 대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의 세계를 넘어서서 친구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또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불안의 감정들이 삭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이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나이. 네. 딱 그때 되면서 그러면 감정도 더 다양한 걸 느끼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새로운 감정들이 다 긍정적으로만 다가오느냐. 네. 근데 이제 커가면서 처음 느끼는 불안, 네. 당황, 따분함, 또 시기 질투 네. 이런 것들이 2편에 추가됐던 거잖아요. 네. 또 하나가 이게 어른이 될수록 기쁨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2편에서도 기쁨이의 역할이 좀 많이 좀 줄어들죠.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까? 우리 기자님 혹시 기쁜 일이 하루에 많으세요?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많으세요? 아, 지금 심장을 타격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네. 아이들은 정말 네. 뭐 그냥 개미만 지나가도 막 재미있게 보고 막 웃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점점 진짜 나이 들어가면서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예. 많은 걱정들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짐을 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걱정들의 밑에 깔려 있는 게 불안이죠. 근데 라일리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서.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요, 심리학적인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굉장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일리가 굉장히 불안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에게 단절될까봐 또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봐 내가 홀로 남을까봐 하는 불안이고요. 또 그 라일리가 인사이드 아웃 1편에 보면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네소타를 지나서.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어떤 상실감 또 그런 부분으로부터 어떤 단절됐다는 어떤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다 줄거리처럼 엮여 있죠. 그래서 그 불안이라는 것은 라일리의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맥락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환경이 달라져서일 수도 있고 네. 커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서일 수도 있고 네. 부모 품을 떠나서 학교라는 또 사회생활을 본격화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이고 이 대목에서 속보가 들어왔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3.5% 연 3.5%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동결이 됐고요. 벌써 13차례 동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9월 FOMC 때 금리를 낮출 거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제 9월에는 금통위가 없거든요. 10월 금통위 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 전망들이 또 우세해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그러면은 그 영화 속을 보면은 컨트롤 타워를 놓고 네. 불안이가 잡고 있다가 네. 기쁨이가 그걸 잡으려고 하고 네. 그러다가 막 기쁨이랑 슬픔이가 저 멀리까지 막 유배당하기도 하고 네. 컨트롤 타워를 놓고 감정들끼리 충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우리 실제 머릿속이나 마음속도 똑같을까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요. 정말 심리적인 장애가 크지 않은 이상 안전하지 않으면 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피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 앞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펑펑 운다. 예. 그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도 얼른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그렇죠.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눈물을 얼른 이렇게 나와도 살짝 닦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괜찮은 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순간 라일리가 커가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감정들은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요. 사회적인 바람직성이나 뭐 기쁨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우리가 가면을 쓰려고 하고 그에 반해서 슬픔이와 같은 두려움과 같은 불안과 같은 수치심과 같은 이런 감정들은 우리 이면에다가 굉장히 감추려고 하는 사실 이런 감정들은 많이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감정들을 많이 느끼려고 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다 사실은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버럭이가 있고 네. 누구에게나 따분이가 있고 네. 누구에게나 까칠이가 있는데 네. 그걸 숨기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거를 기쁨이가 못 나오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칼 융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 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도 있는 거다 이런 뜻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마다 그럼 누가 버럭이가 컨트롤 타워를 잡고 있어서 기쁨이가 나오는 걸 막고 있고 네. 누구는 까칠이가 잡고 있어서 슬픔이가 나오는 걸 막고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 그 예전에 막 그 많이 불렀던 노래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잖아요. 그게 캔디인가? 캔디예요. 캔디예요? 네. 예. 사실 그게 되게 병리적인 거거든요. 외롭고 슬픈데 애니메이션 보면 막 되게 밝게 웃고 있잖아요. 되게 슬픈데도. 아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실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네. 감정이 되게 억압돼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왜 우리가 또 막 따라 불렀던 노래 중에서 막 무슨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울면 안 울면 안 되잖아요. 돼. 예, 뭔가. 울면 안 돼. 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우는 걸 싫어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과 같은 감정은 대표적으로 뭔가 우리가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감정 안에서는 뭔가 느끼면 안 된다는 그런 억압된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간 계속 억압되는 감정이지만 있기는 있다라는 거고. 네, 내가 그거를 또 이제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일부러 누르고 있느냐 그러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가 아니라 외로우고 슬프면 나는 울어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나아요? 어때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요즘에 힐링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힐링 캠프 가가지고 뭐 둘이서 막
막 노래방 가고 막 신나게 뛰어놀고 막 재밌게 놀고 그것도 다 힐링일 수는 있겠지만 네.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잠깐이라도 누군가에게 좀 나눠보는 어떤 연습, 순간. 그러니까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울음에서 나온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펑펑 울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치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해서 네. 일부러 막 코미디 프로그램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우울할 땐 그냥 우울한 이야기 하고 네. 한번 펑펑 울어보고 네.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유배 보낸 그런 감정들을 내가 단절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만나서 내가 대화해 보는 거, 그 감정들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 그 감정들을 소중한 사람에게 표현해 보는 거, 수용받아 보는 거, 그것이 진정한 힐링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저기 누르고 있지만 존재하는 네. 그 감정들을 한번 아, 너 거기 있구나 네. 마주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피하지 않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때로는 이제 슬픔이일 때는 내 안에 네. 슬픔도 한번 마주해보고 그 원인도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버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왜 화도 안 내는 사람, 화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어떤 평론가분이 그 모든 감정이 나였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저는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명언이네요. 네, 그 모든 감정이 나였다라는 거. 감정을 억압하면 더 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감정과 평소에 내가 대화해보는 연습, 인식해보는 연습, 표현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모든 감정이 나였다. 네, 화 한 번 내지 않고 사는 나 자신이 참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네, 내 안에도 버럭이가 있다. 네, 까칠이가 있다. 네, 아, 근데 또 대놓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표현하느냐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주해야 된다 한 번쯤은. 네, 인정해야 된다. 네. 알아차려야 된다. 네. 오늘도 많이 느꼈습니다. 영화보다 더 좋은 해설이었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